2천만 원? 이게 무슨 값일까요? 중형차 한 대? 아니면 대학 등록금 4년치? 아닙니다. 바로 운동화 한 켤레 값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비싼 신발을 산 사람은 절대 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박스째로 비닐에 싸서 금고나 장식장에 모셔두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신지도 않을 고무덩어리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오늘 그 광기의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쾌하게 이 리셀 시장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대리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샤넬 가방을 사려고 백화점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 열기가 운동화로 옮겨 붙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가 발매되는 날이면 온라인 사이트 서버가 마비되고 오프라인 매장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섭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리셀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셀, 말 그대로 다시 판다는 뜻이죠. 한정판 제품을 정가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걸 슈테크라고 부르죠. 슈즈와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운동화 가격이 몇 배, 아니 몇십 배씩 뛰는 걸까요? 고작 신발일 뿐이잖아요. 핵심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장을 풀가동해서 많이 찍어내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왜 굳이 조금만 만들까요? 바로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선택받은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명품의 논리이고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 논리를 운동화에 적용한 겁니다. 유명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나 지드래곤 같은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딱 1000족, 5000족만 만듭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고작 몇천 켤레라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버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인위적 희소성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당첨권이라는 로또를 사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바로 포모 증후군입니다.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죠. SNS를 켜보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한정판 신발을 신고 자랑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다. 나도 저 정도는 신을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운동화는 이제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걸어 다니는 신분증이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트렌디하고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집이나 차는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들지만 운동화는 무리를 해서라도 살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개인 간 거래를 했습니다.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크림이나 솔드아웃, 스타렉스 같은 전문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소와 똑같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전문가들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검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시간으로 시세를 보여주죠. 마치 주식 차트처럼 운동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동화가 신는 것에서 투자 자산으로 변한 겁니다. 주식은 기업 분석이라도 해야지, 코인은 기술이라도 알아야지 하는데 운동화는 쉽잖아요? 예쁘면 오르고 유명한 사람이 신으면 오릅니다. 진입 장벽이 낮으니 너도 나도 뛰어든 거죠. 심지어 주식처럼 단타를 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발매 직후 가격이 잠깐 떨어졌을 때 샀다가 물량이 말라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 식이죠. 운동화 박스를 뜯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전문 리셀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파동 기억하시나요? 튤립 알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값까지 치솟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지금의 운동화 리셀 시장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동화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편안함이나 내구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다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그 더 큰 바보가 사라지는 순간 폭탄 돌리기는 끝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대장급 운동화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받아 투자하던 자금들이 빠져나갔죠. 게다가 브랜드들이 예전만큼 수량 조절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인기 모델을 재발매해버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100만 원 주고 산 신발이 내일 백화점에 정가 15만 원에 풀려버리면 그 순간 내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가품 이슈도 끊이지 않습니다. 리셀 플랫폼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검수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만든 S급 가품은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갑니다. 실제로 대형 플랫폼끼리 가품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내가 금고에 모셔둔 그 200만 원짜리 신발이 사실은 2만 원짜리 짝퉁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이 중고를 파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리셀을 해서 수익을 내면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죠. 세금을 내게 되면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광기 어린 시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무조건 리셀은 나쁘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고 그 가치가 올라서 수익까지 얻는다면 그건 건전한 취미이자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이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운동화는 주식처럼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월세가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시세 차익 하나만 바라봐야 하는 자산입니다. 게다가 고무와 접착제로 만들어진 공산품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가수분해라고 해서 밑창이 바스러지고 변색이 옵니다. 영원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정말 신발을 사랑해서 그 디자인과 역사가 좋아서 모으는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신으면 되니까요. 그게 진정한 스니커헤드의 자세겠죠. 하지만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신지도 않을 신발 박스를 방 안에 쌓아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지 말이죠. 유행은 돌고 돕니다. 어제의 이템이 오늘은 재고떨이 상품이 되기도 하죠.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리셀 시장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기쁨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발장 한번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스 속에 갇힌 신발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의 발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는 게 진짜 남는 장사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